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하는 호랑이 안과 김성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박리 수술을 했을 때의 부작용과 또 치료 회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망막박리 수술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겉에서 고무밴드를 대는 방법이 있고 눈 안에서 가스나 기름을 넣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겉에서 고무밴드를 대는 수술이 수술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사들이 이 눈 안에를 들어가서 쳐다보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하얀 점이 망막이 찢어지는 점이라면은 이 지점을 겉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구석구석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밴드를 요 찢어진 자리에 바로 갖다 대야 되는데 그게 명확치 않게 붙을 수가 있어서 수술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겉에서만 하기 때문에 수술이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위치를 바꿔 띄어서 그 옆자리로 옮기면 되니까 수술 후에 아주 큰 부작용은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얘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눈동자를 다 눈에 흰자 껍질을 까고 고무밴드를 붙이니까 이 눈 주변의 근육을 건드려 버리면 눈이 사시가 생겨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고무밴드를 이 흰자의 바늘로 꼬매야 되거든요. 잘못해서 바늘이 눈오라를 뚫어버리면 새로운 망막 열공을 의사가 수술하면서 만들고 그로 인해서 망막박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고무밴드가 이게 덩치가 큰 거를 스폰지를 넣다 보니까 여기에 잡균이 묻어서 이 안에서 균이 곱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눈이 빨개지고 아프고 붓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고무밴드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손상은 안 생기지만 수술 성공률이 좀 낮고 이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다. 뭐 흔한 일들은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눈 속에서 수술하는 경우 이 수정체가 이 안에 가스를 넣게 되면은 가스나 기름 때문에 수정체의 성상이 변하면서 하얗게 변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백내장이 되는 거니까 정작 망막은 잘 붙었는데 백내장이 심해져서 시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잘 회복이 되는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진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리니까 뒤에가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분 연세가 40대 후반이나 50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망막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같이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나 기름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을 유지하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로 인해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안의 압력이 한 20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가스나 기름으로 인하여 눈 안에 방수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돼서 방수는 계속 생성되는데 눈 속에서 물이 빠지질 않아서 안압이 올라가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가스는 혹시 비닐봉지를 갖고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육지에서는 말랑말랑하던 비닐봉지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빵빵해지죠. 그러니까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특히 가스를 넣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안에 가스가 팽창을 하면서 안압이 무척 오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스를 넣는 망막박리를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될 때까지는 비행기를 타시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산도 뭐 1000m 이상, 800m 이상 되는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군의 수술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감염. 이 수술한 자리를 통해서 또 눈에는 늘 눈물이 있으니까 수술한 자리가 아물려면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은 걸리는데 이 주변에 눈물이 이 상처를 타고 눈 안에 들어갈 때 눈 주변에 있는 잡균이 같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 안이 골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첫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매우 자주 병원에 오셔갖고 염증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눈을 눌러주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가 되는 찢어진 부위가 가장 위쪽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방향이 찢어진 사람은 아주 편하죠. 그냥 고개 똑바로 들고 지내면 되니까. 귀 쪽에가 찢어진 사람은 귀를 위로 해서 옆으로 눕게 되고 코 쪽에 찢어진 사람은 코 쪽을 옆으로 해서 옆으로 눕게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아래쪽이 찢어진 경우에는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찢어진 자리를 눌러주기 때문에 엎드리라고 하는데 말이 쉽지 이게 사람이 목 디스크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베겨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치료해 본 결과 환자들이 너무 괴로워할 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잠깐씩 누워도 안압이 오르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나서 이런 자세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아예 확실하게 하늘을 보고 잠깐씩 누워서 뭐 한 20-30분 계시다가 힘들면 바로 또 다시 자세를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막박리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